남북의 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박사임입니다. 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는데요. 네, 역사적인 장소에서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고 선언했었죠. 하지만 북한은 판문점 선언 3주년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기념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신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봄날. 분단 후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 남측으로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이끌고 예정에 없이 군사분계선을 한 발짝 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른바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배석자 없이 도보다리 회담까지 마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 심은 평화의 씨앗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해 6월 폭파했고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도 끊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면서 최소한의 남북 민간 교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코로나 방역 협력 제안도 무시한 채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제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판문점 선언 관련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북 영상회담을 위한 준비까지 마쳤지만 북한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열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성대히 기념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계를 돌릴 때라며 남북관계 진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정부는 강원도 최북단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우리 국민이 이곳 제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사분계선 넘어 북녘 땅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는 없었습니다. 남북협력 재개, 판문점 선언 이행. 대신 대북 민간단체들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앞에 모여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의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으로 쌀과 비료 등 민생 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인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났던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판문점 선언 3주년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달 하순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정부는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선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화 재개의 관건은 북미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가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프레스 브리핑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얘기는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려는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화에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던 날, 북한은 5년 만에 청년 동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론 청년 세대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청년층이 김정은 위원장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필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 중 하나인 청년 동맹원들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로 청년 동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동맹 명칭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으로 변경됐습니다. 선대 수령에 이름이 빠지고 사회주의가 다시 포함된 건데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해온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사소한 싹도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며 청년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 존이가 되자! 북한 청년 동맹원들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로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장마당이 활성화될 때부터 태어나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도 불립니다. 탈북했던 북한 출신 주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비율은 한 15% 정도. 북한에 살 때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나라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자연스럽게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어렸을 때부터 남한의 대중문화를 접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 청년의 80%는요. 한국 영화 드라마를 봐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북한 젊은이들의 언어가 지금 한국말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오빠야, 크크크크 다 한국식으로 보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 세대를 겨냥한 통제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이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 통제하기 어려운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세포 비서대에서 이제 인간 개조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정은 대에서는 처음 나오는 말이죠. 김정은이 인간 개조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상적, 정신적인 이완 상태,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정권 체제에 수호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노동력의 핵심 축인 청년들의 사상을 무장시켜 경제 발전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 개방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삼 년 전 남북한 정상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네, 그런데 판문점 선언 이후 딱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을 뿐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혜원 리포터, 이산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다들 백발이 성성한 고령의 어르신들이었는데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산가족 관련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이산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5년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이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70년 동안 기약 없는 만남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우두커니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출신인 고우균 할아버지는 고향이 그리울 때면 항상 이곳을 찾는데요. 옛날에는 황해도에서 이제 배가 일로 와서 마포까지 돌아다녔거든. 배를 타고 가면 황해도까지 간다고. 인민군 징집을 피해 15살에 홀로 피난길에 오른 할아버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뒤 평생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열흘 동안만 국군들 다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나왔다가 영 못 들어가고 말았지. 한강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래고 온 할아버지가 영업 준비를 합니다.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온 잡곡 가게인데요. 아버지 좋았어요. 네. 벌써 다 일어나셨어? 그래, 일찍 왔구나. 네. 환갑이 다 된 아들이 든든하게 옆을 지키고 있지만 국에 두고 온 동생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않고 집에 생각만, 고향 생각만 하고 또 이북에서 나왔다면 붙잡고 울기만 하고 그래서 동생이 벌써 80한 두것 됐고 이렇게 막내 동생이 79이 됐으니까 내 동생이 살아있으면 좀 보고 싶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은 가슴이 아려옵니다. 명절 때는 우리 가족이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없었어. 아버지 혼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기 그 전망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고향 보면서 가끔 가다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들과 마주 앉은 고우균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과 고향 정보가 담긴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인데요. 내 고향의 그 주소, 부모의 형제들 다 여기 내가 적어놓은 이산가족 찾느라고 그래서 이게 205통에다 써냈거든. 내가 만약 세상을 떠더라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제 통일되면은 가서 이거 가지고 찾아. 이왕이면 아버지랑 나랑 같이 가자. 이거는 아버지가 안 보여줬어요. 아버님 그 형제분이라든가 그 가족들도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이산 가족들은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이산 가족들은 기약 없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70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너무 기분 좋아.
(2000년 8월)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8월까지 모두 21차례 열렸는데요. 남북한을 합쳐 2604명이 이산가족들이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주말에 달 거면 나가서 부채라고 살아요. 꼭 자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이 훨씬 많은 실정인데요.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 3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13만 3,4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8만여 명은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존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봉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1년에 3, 4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북한도 정치적 접근보다도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3살에 피난을 온 오익환 할아버지. 북에 홀로 두고 온 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의 끈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고향의 겨울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물건들을 고르는데요. 황해도 옹진인데요. 거기는 무척 추워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겨울용품을 좀 주로 살라고요.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동생을 위해 하나둘 사모은 선물이 어느새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방이 안 들어가겠어요? 예, 가방을 큰 거로 바꿔야겠어요. 아유,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건네지 못한 선물 꾸러미는 세월의 흔적만 켜켜이 쌓여가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생각하면 동생을 향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뭐 이념, 정치 이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북한하고 대화해가지고 이산 가족이 계속 돼가지고 가족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의 67%가 80세 이상의 고령층인데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지난 4월 6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는데요.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태조사 참여가 가능한데 올해 10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산가족 교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실효적인 이산가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은 모든 이산가족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산가족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싶은 평생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하면 평양냉면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도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면서 햄버거를 파는 한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의 한 면 요리 전문 식당은 옥류관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는데요. 북한 매체가 소개한 평양 맛집으로 지금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수도 중심부의 평양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만수교 청량음료점입니다. 만수교 음료. 햄버거를 먹으러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입니다. 북한의 햄버거에는 양배추 대신 상추를 넣고 마요네즈도 듬뿍 들어가는데요. 여러 종류의 빵들이 여기 주방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나 만들어지는데 햄버거, 호트도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빵들을 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햄버거를 북한식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는데요. 호칭도 고기 겹빵에서 지금은 햄버거로 바뀔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익숙한 음식이 됐습니다. 올해 개업 40주년을 맞은 평양 청류관은 국수 맛집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집에서 끓여 먹던 것보다 청류관에서 끓여 먹으니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고기 쟁반국수.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듬뿍 넣은 쟁반에 메밀면과 육수를 넣어 먹는 이 국수는 평양 냉면만큼 대중적인 음식인데요. 지난해 북한 요리협회가 연 국수 경연에서도 옥류관을 제치고 청류관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봄철 별미인 진달래 화전을 맛보려면 대동강 식당배로 불리는 선상 레스토랑을 찾아가면 됩니다. 대동강의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분홍빛 진달래 꽃잎이 들어간 노릇노릇한 떡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달래 꽃잎은 신경통이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화전은 이렇게 꿀을 곁들여 먹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 누구나 훌륭하게 꾸려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가 소개한 평양 맛집은 만만치 않은 음식값 때문에 부유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민복처럼 어두운 색깔의 획일화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곤 했는데요. 그런데 북한 패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도 북한의 올봄 패션 트렌드로 밝은 색을 꼽으면서 거리 분위기까지 바뀌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한 옷가게에 봄옷을 사려는 손님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정색 옷만 입었다는 한 여성 손님이 분홍색 재킷을 집어듭니다. 또 다른 손님은 옅은 초록색 옷을 입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색이 마음에 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고 좀 독특한 색이. 이제 북한에서도 어두운 옷 색깔은 철진한 유행이 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노란색과 연분홍색 등 봄철 분위기에 맞는 옷 색깔을 여성들에게 추천했는데요. 어두운 색이 세련됐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밝으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좋은 여성은 절개선을 많이 내줘가지고 또 그 자기 입는 그 촌보다 좀 짙은 색을 살짝 배합하면서 장식 효과를 주어서 몸매를 고와 보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인민복에 익숙했던 남성들의 옷차림도 점차 밝아지고 있는데요. 흰색이나 밝은 회색, 심지어 자주색까지 남성들 옷 색깔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밝은 옷이 유행하면서 북한의 봄거리도 눈에 띄게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밝은색 옷을 입으면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입고 보니까 정말 계절에도 어울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밝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북한 경공업성의 피복연구소는 올해 패션을 제안하는 잡지까지 발간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북한의 관습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일반인부터 무명 가수들까지 노래 경연을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북한에서도 인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이라는 이름의 이른바 인민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1986년에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각 도 단위의 군중 예술 경연을 열었는데요. 북한 노래 경연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두구나 즐겨 기다리는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입니다. 2019년 6월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부인부 결승전. 북한 전역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6명이 결선에 올랐다. 우리 덕창 경연 첫 무대에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좀 떨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고음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긴장된다는 답변과 달리 예사롭지 않은 기량을 선보인 첫 번째 참가자. 또 다른 참가자는 노래에 맞는 소품을 준비해 눈길을 사로잡는가 하면 가산점이 있는 개인 악기까지 들고 나와 연주를 펼쳤다. 참가자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 여성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에 노래 경연 참가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뭐 젊은 동무들처럼 아닙니다. 아니 아직도 10년은 이 무대에서도 이뤘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요를 선곡해 차별성을 둔 참가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결과는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다. 1등입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삼마이동 장충실동. 역시 1등입니다.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3동 전경희동.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군중 예술 경연이 열렸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미용절을 환희로운 경축의 무대로 장식할 군중 예술 경연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공연 실황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전역에서 각 도 단위의 군중 예술 경연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초특급 방역 상황 속에서 북한이 군중 예술 경연을 개최한 건 8차 당 대회 이후 체제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최고의 화두는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의 성공에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절 맞이 군중 예술 경연을 진행해서 전 주민에게 사상적 각성을 추동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음악 경연은 주민들이 음악 정치의 보급과 전파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체제 선정과 주민 결속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정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예술 분야의 정치적 선전선동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노래 경연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도 그중 하나다. 1986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열린 최초의 TV 노래 경연.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때 우리 심사원들이 해관이 너무나 주변이 복잡해서 나가보니까 해관 문을 다 닫았는데 막 잡아당기고 밀고 해서 서로 지가 참가하겠다고 다 깨질 뻔했습니다. 아마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구역이 맞는 거 아니고 놀랄 정도였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신만의 개성과 장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곡들이 선곡됐고 나는 그 군대 때 호령을 불었습니다. 호령 불다 나니까 호흡이 좀 난가 다르다니까 남들은 뽕 따라가세 숨 쉬고 뽕 따려 이건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뽕 따라가세 성기작 궁작 이까지 한 호흡에 쫙 밀었단 말입니다. 남녘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곡들도 여과 없이 선보였다. 동강 기슭에 고향은 없어도 은행들이 주랴 남녘의 형제. 그러나 경연의 주 목적은 사상성 강조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회는 지정곡과 자유곡 총 2곡을 부르도록 했는데 지정곡의 경우는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정치 구호나 사상이 담겼다. 첫째도 둘째도 선전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찬양가를 우선으로 하고 예를 들어 김일성이 이제 초기 혁명 활동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완성도까지 그 모든 게 함축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역대 노래 경연에는 당시의 정치적 구호가 적잖게 등장하고 있다. 강원도 종신의 창조자들이 아닙니까? 뭐니 해도 이 경연 무대에선 이 대담해야 합니다. 그럼 강원도 동신으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경연 관람객들도 사상성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원희단체가 아주 정말 실감있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이렇게 쏘라 되게 용감합니다. 정말 민놈을 쳐부신 심정으로 아야고 감명 있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노래 경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고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음악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크고 기동성 있게 대중과 만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예술 장르입니다. 북한은 노래 경연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서 인민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학습하고 참여하고 전파하는 그런 효과를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북한 군중예술 경연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경연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예술 선전대로 선발되는데 일반 주민에게는 전문 예술인 못지않은 혜택이라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그리고 또 건설 현장도 우리 북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건설 현장에도 가서 그렇게 해주니까 남들이 땀 흘리며 일할 때 내가 뭐 깨끗하게 양복 정장을 입고 나가서 선전 활동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만하면 뭐 괜찮네. 그걸로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중예술 경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 시기가 있었다. 평양 노래자랑! 2003년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열렸던 KBS 평양 노래자랑이다. 어떻습니까? 남남북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선생님. 보르도키 선생님보다 조금 더 커서.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방영된 정규 프로그램인 만큼 정치적, 사상적 색깔을 배제한 대중친화적인 노래가 등장했다. 실향민이기도 한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은 북한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나이가 많은 것 현재 금년도 어떻게 되는지요? 에이, 뭐 그러면 46인데 뭘 또 물어보십니까? 아이고 형님 인사 받으십시오. 아이고. KBS 평양 노래자랑은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북한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계획되고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분은 와서 이렇게 뜻밖의 질문을 막 하고 너무 웃기고 하기 때문에 아 저거는 희극도 아니고 저거 이렇게 MC를 하는데 저렇게도 자연스럽게 웃길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전국 노래자랑이랑 보면은 계속 웃기면 그 북한에 있던 그 듣던 그걸 아직도 떠올려요. 그분만 나오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가수들의 방북 공연으로 새로운 장르의 노래들을 경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음악적 취향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언이다. 김현자 선생님이 와서 그 좁은 무대를 너무 짧아서 막 한략을 하지 못하고 간중색까지 내려가서 마이크로 들고서 그 노래를 볼 때 이야 너무 멋있고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람들이 진짜 와 저기 자유구나. 그 한 번이 그 무대를 통해서 안 겁니다. 북한의 군중 예술 경연은 체제 결속과 최고 지도자 충성심 강화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과 북이 노래를 통해 함께 호흡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통합의 경연장이 다시 한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탈북민 단체가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북애창 제작진을 사칭한 이메일이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은 바로 삭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희는 이메일로 취재 요청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배와 열차로 통학하는 북한 산골 마을 학생들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북애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